눈을 떠보니 12시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아참 갈 수가 없었지 내 기분은 아주 막막해 그러다 손에 댄 스마트폰 네 두 달러 유키 자우르 뭐가 뻥드가 안 그래도 만나는데 편하게 가볼게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이름, 황현. 죄명, 덕후의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 명문이 가득한 가사로 We must love, 사랑하게 만든 죄. 형님, 이 유죄 인간 칭찬 감옥에 가둘까요? 진행시켜. K-pop 메이트 첫 초대석 특명 황보지를 칭찬 감옥에 가둬라. 가더라. 황현님 당황하셨죠? 예, 저희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가지고 저기 힘들었는데 저희 죄송해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가두면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과드리면서 황현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아, 진짜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실 저희 8천만 K-팝둥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K-팝 메이트를 사랑해주시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모노트리 대표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진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옆에 있는 이 블럭 씨가 네. 저랑 지금 같이 거의 11개월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나무 조각처럼 굳어 있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굉장히 네. 네, 기쁘고 네. 네, 설레고 네, 음흠.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네, 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눈물 나네요.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네, 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의도까지 직접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약간 인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시 네. 요즘에 진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뭐 바쁜 거는 늘 바쁜 것 같고요. 아. 네, 뭐 언제나 그렇듯 네, 주 7일 근무하면서 아,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저는 금금금은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되게 사랑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 아, 토일을 밀어버릴 순 없다. 네, 밀어버릴 수는 없다. 토요일에 일이 있고 일요일에 일이 있다. 그렇죠. 야, 시작부터 프리랜서의 어떤 명언 같은 것들이 막 네. 쏟아지는 아, 느낌이 그러게요. 들기도 네. 하는데 네. 저희 사실 그 K-팝 메이트에서 황현님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다는 못 들으셨겠지만 네네. 혹시 저희가 진짜 언급 많이 했는데 뭐 일요일마다 네. 좀 귀가 간지럽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뭔가 일요일마다 네. 이렇게 뭐 제보가 좀 들어온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제보인가요? 뭐 인스타 DM이나 이런 걸로 아. 이렇게 뭐 이거 들어보셨어요? 뭐 아, 이런 얘기 진짜요? 했는데 아, 팬분들이? 예.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군 네. 이러면서 이제 저도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네. 진짜요? 그랬습니다. 또 우리 퓨즈님들이 특히 좀 열일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오늘 네. 사실 저는 황현님이랑 조금 인연이 있는 편이고 네. 얄팍합니다만 그래도 네네. 블럭 씨는 오늘 초면이세요. 그렇죠. 자, 네. 첫인상 어떠세요? 서로? 그게 아니 너무 궁금한가요? 아니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좀 말이라도 해보라고.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어떠신가요? 저야 뭐 워낙에 이제 평소에 많이 또 듣고 보고 막 인터뷰도 찾아 읽고 워낙에 네. 이제 좋아했던 이제 프로듀서고 작곡가고 땀이 나는 게 옆에서 보이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다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예, 네, 아. 마이애프터는 또 다 찾아 듣고 막 좋아하고 야. 그랬기 때문에 와. 네네네. 거의 네.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얘기해 주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뭔가 좀 아슬아한 또 인연이 있어요. 그쵸. 저희 서로 좀 정말 오래됐죠. 네, 네. 음악 좋아하는 약간 일종의 커뮤니티 네. 같은 데서 네. 서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렇지 않았나요? 맞아요. 되게 그죠? 신기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진짜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황현님은 언제쯤 아셨어요?
저는 그 트위터라는 것이 막 이렇게 생겨나서 2010년대 네, 초? 뭐 이때? 예, 그때쯤에 이제 정인 누나 가수 정인. 예. 정인이요. 예. 정인이 또 제 친구거든요. 예. 네네네. 뭐 이렇게 보다가 이분 혹시 2년 참 세상은 좁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하셨군요. 예. 저희가 그때 아마 약간 전자음악 관련되어 있는 그 채널 캐스커님 네, 그 맞아요. 채널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또 진행을 해가면서 네. 아슬한 이 인연을 또 좀 네.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갈 길이 바쁘거든요. 네. 칭찬 과목의 첫 관문부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초대석의 주인공 분이시잖아요. 저희가 또 특별하게 프로필 면전에서 읊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D님 성대한 삐지 부탁드릴게요. PD님 너무 직관 아닙니다. 자, 이름 황현, 별명 황토벤 황보지.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K-팝 곡만 230여 곡이 되는 18년차 작곡가 겸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매니지먼트 모노트리의 수장입니다. 네, 소녀시대, 샤이니, 레드벨벳, 온앤오프 등 음악으로 낳은 수많은 자식들이 있고요.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수많은 팬들, 일명 황푸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는 작가로도 변신하셨죠. 첫 에세이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를 출간해서 각 도서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수. 네. 저희 또 대 PD님의 스테이전 Z PD님의 이 직관적인 BGM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책 반응 너무 좋아서 출판사에서도 아주 훈훈하게 생각하신다고. 네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책 얘기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진짜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저희 네네.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황보지 얘기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칭찬 과목이기도 한데 저희 두 사람의 약간 황현 쟁탈전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더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황현님을 활짝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네, 오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배틀로 저희가 황보지 최고의 명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저 진짜 너무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한 곡을 골라요?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진짜. 말씀하시면 약간 화가 나. 제가 한 곡만 고르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명곡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좀 오바가 아니고 진심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한 곡씩 가져와 봤는데 그렇죠. 각자 이유가 좀 있겠죠? 그럼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제가 방송 통해서 황현님 곡 좋아하는 거는 몇 번 얘기 너무 많이 했었어요. 뭐 네. 진짜 대표곡으로 얘기되는 방백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온앤오프와 함께 같이 만들었던 뭐 사랑하게 될 거야. 사실 저의 어떤 K-팝 죽기 전에 들어야 할 K-팝 명곡 10 있으면 들어가는 네. 곡이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대표적인 곡인데 저는 약간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바로 세븐틴의 좋겠다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을 제가 어떤 느낌으로 명곡으로 골랐냐면 네. 제가 최근에 듣고 저도 어쨌든 평론가지만 청취자잖아요. 근데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거 황현 이 소리가 그냥 듣자마자 절로 났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청취자에게 뭔가 한 작곡가가 이런 느낌을 바로 줄 수 있다면 이게 그 아티스트의 대표곡 중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황현님의 단독 그 작업은 아니고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우지범주와 네. 함께 작업을 하신 곡이기도 한데 근데 이건 솔직히 누가 들어도 너무 황현 사운드였거든요. 아무래도 편곡을 좀 단독으로 하셔서 더 그럴까요? 이 곡은 그래요. 아니었어요? 진짜요? 솔직히 지분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음. 이 곡은 세븐틴의 곡이고 네. 이 곡의 프로듀서는 우지와 범주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곡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되게 바쁜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예, 범주 프로듀서가 진짜 쳐들어와서, 네. 예, 진짜 쳐들어왔어요. 이제 문을 빵 차고 들어왔나요? 예, 왜냐하면 이때가 로드 투 킹덤
때문에 엄청 정신없었던 그러네요. 시기였음에도 2020년.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범주 프로듀서를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케이팝 프로듀서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프로듀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지만 저보다 먼저 했고 한 팀을 도맡아서 하는 거를 그리고 그에게 배운 게 제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왔길래 했는데 뭐 곡을 써야 된다. 이런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을 써야 된다. 그래서 씁시다 하고 어쨌든 이 곡의 프로듀서는 범주기 때문에 저는 그가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내어준다. 자, 충실하게 그의 가이드라인을 네. 따라서 만든 곡이다. 네. 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개범주 씨가 저한테 여기에는 이런 간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바꾸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둘이 같이 앉아서 진짜요? 예, 만들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또 우지와 개범주 프로듀서가 함께 이제 또 이렇게 또 만들고 어허.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서는 철저히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크레딧을 네. 보면 작사 네. 작곡은 같이 했는데 편곡은 황현 씨 이름만 올라가 네, 네. 있거든요. 그럼 약간 편곡적인 부분에서 뭔가 나만의 네. 어떤 테이스트를 내고자 아. 하는 것도 전혀 없었나요? 어때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네. 제가 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저의 생각대로 가죠. 예, 먼저 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도 하고요. 허허. 예, 그리고 편곡의 이름이 저 혼자 올라가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왜 나 혼자 올라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요? 예, 예. 오. 예, 왜냐하면 범주 프로듀서와 우지군 역시 거기에 많은 것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븐틴이나 범주 우지 그 두 네. 분이 같이 작업한 곡들을 들으면 전 어쨌든 세븐틴 하면 기본적으로 좀 쿨한 사운드가 베이스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네. 전반적인 네. 어떤 이런 그 발라드 곡이라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느낌?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악기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이 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클래시컬하게 많이 들어가고 네. 중간에 간주 같은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황현 씨의 그런 이런 미디움 템포 발라드 곡들에서 많이 보이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요의 어떤 클래식한 어떤 간주 같은 것들이 좀 포근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세븐틴 곡과는 앨범을 듣다가 봐도 이렇게 좀 하면서 튀게 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범주 씨와 우지 씨가 앨범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튀고 싶은 트랙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었나. 예. 예. 저는 확실히 그 색깔이 좀 들어갔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좋은 작업자가 같이 네. 합을 맞춰서 황현 느낌이 나면서도 세븐틴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네. 그 이 친구들이 부르던 뭐 이 대표적인 이 미디움 템포의 사랑스러운 곡들이 있다 보니까 고감성도 또 이은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곡으로 세븐틴과 첫 작업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또 선공개곡이기도 했던 달링. 달링까지도 네, 네. 작업을 같이 하셨는데 어때요? 그 두 곡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었나요? 좋겠다보다 달링은 제가 더 맞춤식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전 좋겠다가 예. 요거 좀 황현 네. 테이스트인데 이게 좀 저한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달링은 식으로. 그 같이 정말 송캠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작업한 느낌이나요? 아니요. 이것 또한 그렇진 않은데 작업의 공정은 그랬는데 저의 마음가짐 역시 예. 좋겠다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계속 해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프로듀싱 해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맞춰보자 했을 때 좋겠다가 제가 결국에는 프로듀서의 말을 따랐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옴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링 때는 오히려 더 제가 나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만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이게 작업하실 때 네. 확실히 메인 프로듀서일 때랑 그냥 이제 작업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때랑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뒤에 이어지는 블럭 씨의 황버지의 최고의 명곡으로 가져오신 곡이 네. 다른 방면에서의 황현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이 곡은 완전히 혼자 작업하신 네. 걸로 무슨 알고 있어서. 네. 살아온 세월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아 내가 근데 아니, 사실은 이제 야. 하인님께서 쓰신 곡들이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많죠. 그 뭐 이전 이제 데이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곡이 이제 레드벨벳의 데이원. 이것도 네. 사실 이 네. 앨범 듣다 보면 아 이거 황현 저한테는 딱 그런 아, 곡이었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제 뭐 많은 곡들 내셨고 또 케이팝 곡들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곡은 정말 그 왜 케이팝은 사실 특히 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리고 또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막 어떤 사운드 소스를 뭐 어떻게 썼나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곡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성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그 당시에 레드벨벳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했고 특히나 그런 이렇게 좀 섬세하고 뭔가 이 예쁘다는 말로는 좀 막 부족한 애틋한 그쵸 그 약간 느낌이. 풋풋한 그런 네. 느낌을 되게 어떻게 하면은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그쵸. 사실 그런 뭔가 제가 이제 곡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네. 비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방송하면서도 맨날 그 얘기했어요. 황버지는 평소에 뭐 먹고 뭐 볼까 이런 감성을 네.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네. 저 어제 아니다 오늘 일어나서 음. 그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서 아, 스파이 패밀리 최근에 못 본 게 좀 있어갖고 아. 그거 좀 보고 네. 배달 음식 메뉴는? 배달 음식 그렇게 진지하게 여쭤보신 아니 거예요? 뭐 네. 메뉴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삼치구이에 청국장 0.5인분을 추가해갖고 먹었습니다. 아, 굉장히 한국적인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아, 적으면서 스파이 네. 패밀리. 네, 네. 아. 그랬죠. 뭐 어떠세요? 약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케이팝 많이 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네. 또 동화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진짜 좀 가장 풋풋한 어떤 감성을 표현해내는데 황현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장점이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거는 스스로는 느끼시나요? 저 스스로 좀 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저 유치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치함을 잃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제 네. 모노트리라는 이제 회사를 하시다 네. 보면 사실 그 유치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게 좀 환경들이 그렇지 않아요? 생기기도 그 하잖아요. 모드가 있어요. 온오프가 있구나. 네. 이렇게 네. 스위치를 껐다 켰다. 네. 아, 약간 대표 모드 온, 네. 유치 모드 온 네. 이게 따로 있는 그게 건가요? 되게 신기한 게 네. 제가 그 또 MBTI 과몰입러 중에 뭐예요? 하나인데 뭐세요? 저 적으시죠? 이제 ENFJ이긴 한데요. 아, 이거 굉장히 네. 성공하는 MBTI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똑같다. 아, ENFJ 네. 아니에요? 네. 아, 네네네. 그런데 네. 되게 작업실에서 전 작업을 하는 시간과 그냥 음악 작업을 하는 시간과 네. 회사 업무를 하는 시간이 그 스위칭이 딱딱딱 되긴 하는데 오. 예. 근데 뭔가 회사 업무가 되게 많은 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세금도 막 이렇게 정산, 계산해야 되고. 부가세 정리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막 그런 시기에는 신기하게 ENTJ가 나와요. 네, 그래갖고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네. 그러니까 ENTJ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나오고 하지만 많은 수가 이제 ENFJ라서 예. 허허. 그렇게 이제 모두가 저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랑 회사 일할 때랑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7%의 ENFJ 때는 유치를 추구하시는 건가요? 일부러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 자, 약간 어떤 면에서 자, 그러니까 최근 3일간 내가 가장 유치했다 싶었던 순간. 이게 이제 막 비방용 용어 같은 거 할 수도 없어서 그죠. 그런데 풀어주시면 저희가 적당히 포장. 예, 제가 이제 저희 작가 중에 프로듀서 중에 이제 지들로 알죠. 네. 지들로 네. 작가를 계속 놀렸어요. 네. 놀렸는데 그 놀리는 게 되게 이제 지들로가 자기 이렇게까지 놀리는 거 중학교 이후로 처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중학교 때 정말 질릴 정도로 네. 놀리는. 제가 사람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네. 오히려 약간 놀림 당하실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되게 잘 놀려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네. 자, 그러면 데이원 얘기도 그래도 조금 더 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원 우리 준우님의 살아온 세월 안에서 네.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여기심 네. 요 곡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쓰게 된 계기나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데이원은 의뢰 없이 썼던 데모들 중에 하나였고요. 아, 스스로 그냥 써놨던? 네. 써놨던은 아니고 그 레드벨벳에게 주기 위해서 네. 그 제가 그냥 먼저 써서 아, 그 데모의 수급 기한 같은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저 이런 곡을 썼는데 저는 이거 레드벨벳 데모로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아. 네, 싸들고 갔던 네. 그런 곡이었고요. 허허. 이런 곡이 스타일이 케이팝 아이돌에게 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레드벨벳 친구들이 데뷔 전에 연습생 때 연습 녹음도 몇 번 제가 디렉팅을 한 적이 있어서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이런 스타일 되게 어울리겠는데 음. 싶어서 해봤어요. 그냥. 네. 네. 그런데 채택이 된.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스타일은 이게 이제 좀 루핑되는 스타일의 음악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네. 네, 어떻게 그쵸. 그 촘촘하게 계속 섹션으로 연결되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겠다 작업자로서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네. 네. 약간 T 성향도 조금 나와서 만든 곡이다. 근데 그 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레드벨벳이나 SM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곡이라면 이런 스타일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좀 그쵸. 더 약간 자유롭게 레드벨벳이라는 팀을 상상해 보시고 만든 곡인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오히려 또 더더욱 명곡이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저희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뽑아본 어떤 황현이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명곡을 저희가 꼽아왔는데 우리 황현님은 네. 우리 황버지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최고다. 음. 나의 명함 밑에 이 곡의 네. 제목을 넣고 싶다. 이런 곡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진짜 많이 받으시죠?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근데 저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 나 들은 적이 있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비슷해요. 최근 곡인가요? 네. 역시. 가장 최근에 맞아요. 작업한 곡. 아, 그럼 제일 최근 곡이? 지금 우리가 방송이 이제 기준이 11월이니까. 예, 네. 27일. 쯤에는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을 곡이고 오늘은 아직 모르는 곡이 있어요. 그게 네. 그 첫사랑 아. 친구들의 이제 이번 활동곡인 러브티콘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집사랑. 네, 며칠 전에 이제 트랙리스트가 공개돼서 저희 네네. 지금 얘기를 할 수 저희가 있고. 아마 네. 요건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신보 소개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때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네. 요거는 한번 우선 현 시점 네. 2022년 11월 말에 황버지 셀프 최고의 곡은 첫사랑의 러브티콘. 러브티콘. 아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작자 분들 중에서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팬들이나 매니아나 전문가들은 나의 뭐 1집을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뭐 몇 집을 대표 앨범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흠결이 없어 보이는 작업은 가장 최근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진짜 성실하게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에요. 네, 그냥 뭐랄까 그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그걸 좀 뭐 K-팝 뭐 인디 메이저 할 것 없이 대답을 그쵸, 하는 그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자존감 오늘 맥스? 자존감 뿜뿜. 아 역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황버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블럭님의 인생을 걷는 곡 네. 레드벨벳의 데이원 듣고 와서 저희 칭찬 감옥 황현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K-팝 둥이들 우리 부럽죠? 예, 황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좋겠다. 함께 들었고요. K-팝 메이트 오늘 황현을 칭찬 감옥에 가더라 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이번엔 뭐 배틀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뭐 배틀은 아니네요. 저희끼리 그냥 애정 폭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비하인드가 궁금한 황버지 곡이라고 네. 저희가 타이틀곡
그 붙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공교롭게 이게 두 곡 다 저희가 온앤오프 곡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쵸? 짠 건 아닌데 전혀 저희는 짜지 않았거든요.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노래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블럭 씨가 온앤오프의 Your Song 네. 가져오셨고 제가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을 네. 가져오셨어요. 이 두 곡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그 황현 씨 하면 온앤오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입니다. 좋아요. 약간 좀 프로듀서나 작곡가로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있고 네. 그와의 호흡이 좀 어떤 씬 안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음. 하지만 상당 기간 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어요. 예, 저는 어쨌든 스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따라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건강하지는 못하다. 그래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지 않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런 말이 나오면 좋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어떤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좀 괜찮아지게 된. 아니요, 딱히 뭐 계기는 없었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네. 최근에 무슨 거의 약간 군대 행사 이런 데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N의 멤버 같은 느낌으로 그냥 온앤오프 멤버가 황보지 프리뷰 같은 게 등장을 하니까 거의 멤버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 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느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그만큼 온앤오프 친구들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 예,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는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온앤오프의 이름이 올라가면 예. 오히려 부담이 적어지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겸양의 자세. 예, 저희가 좀 본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도 늘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같이 작업하시나요? 보통 약간 프로듀서나 제작자분들 중에는 아티스트를 어쨌든 나의 아이들 같은 느낌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여태까지는 좀 그래오지 네. 않았나? 그 한국 대중음악씬 안에서는 그럴 수 그런 있죠.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네. 완전 동일선상이나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으로 네. 작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 말이 조금 더 맞고요. 음.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거를 먼저 이런 모드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앨범에 관한 이야기 혹은 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처럼 해요. 하고 곡이 나오고 녹음을 할 때는 철저하게 나뉘어요. 이것도 약간 스위치가 네, 스위치가 아. 그들은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저한테 제가 파트를 다 짰는데 파트에 관한 예를 들어 질문이나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황현님을 믿고 그 예. 파트를 부르는. 네, 왜냐하면 이건 오. 제가 생각한 게 있고 저는 이 팀의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영역은 그들이 이제 지켜주는. 허허. 예. 그렇다면 황현님이 지켜주시는 영역은 뭐예요? 저는 퀄리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온앤오프 멤버들한테 항상 약속한 게 있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음악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할게. 네. 그렇게 해갖고 이것 좀 심쿵이다. 이러면 인생 맡길 수 있지. 인생 다 맡기.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할게. 이게 진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관계일 것 같아요. 서로 맞아요. 신뢰하는 영역들이 딱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 또 같이 나아가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프리랜서고 이렇게 많은 그룹과의 작업이 가능하심에도 이제 그 다른 이제 팀과의 작업을 좀 가능한 피했다고 맞아요. 하신 초반에.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특별한 이유는 역시 좀 집중하기 위해서였나요, 이 팀에? 회사의 요청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예, 음. 근데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해야 좀 그 나름의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 저 또한 이 팀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네. 근데 이 관계가 정말 또 재미있는 게 최근의 케이팝 씬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인하우스 프로듀서들이 그 아티스트와 뭐 데뷔 때부터 쭉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많고 네. 그리고 인하우스 프로듀서들이 있어도 라인업 보면은 막 10명, 20명씩 그쵸. 작업자들이 그쵸, 들어가서 그쵸. 같이 작업을 하는 네. 경우가 네. 많은데 사실 온앤오프와 황현 씨 특히 모노트리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외부의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년간 쭉 같이 호흡을 해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K-팝 씬에서는 진짜 좀 드문 파트너십이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의식해보거나 하신 적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의식한 적은 아, 없었어요. 그 의식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저희가 지금 꼽은 유월송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미 작년에 네.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 발표했던 앨범 뭐 각종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약간 밥 먹고 일어나서 그렇죠. 작업 작업하고 같은 네.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의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아 지금 약간 네.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약간 그때가 떠올리시나 봐요. 야 어때 네. 어때? 지금은 천국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것도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로 바쁘셨어요? 잘 뭐랄까? 그 순간 약간 네. 기억상실처럼 빠져 있나요? 예, 어떻게 했지 싶기는 해요. 예. 아 진짜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뽑아온 이 곡들이 전부 아마 학연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정신없을 때 작업한 곡들이에요. 요 작품들이 완전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시기에 다 네. 만들어졌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름의 꽃도 제가 가져온 여름의 꽃도 음. 작년에 여름에 발표가 된 그 서머 팝업 앨범이었고 네. 6월송도 발표야 올해였지만 작년 그즈음 시기에 같이 작업이 됐을 것 같은데 이 곡들 작업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아, 네. 뭐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 떠올렸나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제 얘기부터 한번 먼저 네네. 여쭤보자면 여름의 끝이 담겨져 있는 이 서머 팝업 앨범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진짜 드문 케이스의 앨범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 곡만 담겠다. 네. 이거는 사실 이 비즈니스적으로 요즘 아티스트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네. 싱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작업을 앨범 단위로 확장을 시키셨다거나 뭐 어떤 뭐랄까 나만의 성공시킬게 같은 느낌으로 이걸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으셨나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회사에서 여름 스타일의 그냥 여름 한 기획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먼저. 완전 썸머 앨범 이런 예. 느낌인가요? 썸머 앨범. 어. 예. 그래서 이제 썸머 팝업, 그러니까 팝업이라는 말 자체도 좀 청량감이 있는 단어고 네.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 보통은 이런 경우에 타이틀곡만 여름이고 그쵸. 다른 곡은 그쵸,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앨범에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곡은 여름 시였어요. 여름 속이 아니었고 네. 여름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여름 속을 썼는데 둘 다 여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잠깐 이거 모든 앨범, 모든 곡에 여름이라는 단어 다 넣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왜냐하면 여름 앨범이니까. 아이고 봐 이거 약간 되게 1차원적인. 유치 플러스 견태적인 발상입니다. 이거 제가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발상이에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여름 속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도 있으면 좋겠고 여름을 그다음에 모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온도를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곡이니까 끝. 여름의 끝.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플한 발상이에요. 근데 저는 여름의 끝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정서를 좋아해요. 늦여름의 정서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더위가 조금씩 가시면서 그쵸. 해도 조금씩 좀 그러니까 노을이 좀 꼬리가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어떤 약간 여운이 남는 더위의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이팝적인 정서거든요. 일본 그쵸, 그쵸. 음악들의 이런 나츠노 오와리, 네. 여름의 그 정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솔직히 한국이나 케이팝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었던 네. 포인트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늘 한여름, 뭐 초여름의 어떤 청춘 뭐 이런 네.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런 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여름의 정서가 황현님의 그 애틋한 느낌이 들어있는 미디움 템포 곡이랑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앨범 전반적으로 즐겁게 듣다가도 이 마지막 곡 들으면서 네.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저
sorry 저도 지금 제가- 질리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예. 여름의 끝은 네. 저도 제가 스스로도 되게 좋아하는 곡 아, 중에 진짜요? 하나고요. 음. 저는 이거를 만들 때 이미 그 대중들에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12월에 이제 군대를 갖는 걸 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브릿지의 가사에서도 그런 걸 좀 녹이고 싶었고 오히려 여름의 끝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 팀의 어떤 당분간의 휴지기도 아련하게 좀 들어가 있게 네 작업이 그리고 된. 다시 또 제대하면 또 여름이 곧 여름을 목전에 두고 그쵸, 제대를 그쵸. 하는 아. 그런 시간이니까 이거 봐요. 네. 이거 2년 후를 내다본 네. 프로듀싱이라니까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다면, 점에서는 예. 네, 참 유월송도 되게 작업하시면서 어쨌든 이게 작업을 한 상태에서 네. 그 한참 뒤에 공개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작업을 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고민이 또 있으셨을 것 같고 네. 이게 유월송이 있는 앨범이 어쨌든 중간이고 또 네. 이제 이 멤버분들이 또 다 이제 이 복무가 끝나면은 또 네.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네. 거기까지 좀 고민을 다 길게 그죠.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는 사실 뭐 제가 했다 안 했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음. 예, 예. 제 안에서 뭐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음. 스스로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네. 그런데 6월송은 철저하게 제가 딱 한 가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무대 없이 들어야 음. 되는 음악인데 네. 그랬을 때 정말 그냥 리스닝만을 위한 음악이면 그래서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오디오로만 들었을 때도 뭔가를 느끼게끔 해줘야겠다. 아. 예,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1절, 2절, 3절의 코러스, 그러니까 후렴 파트의 편곡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야 아,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네, 좋죠. 맞아요. 네. 그쵸. 너무너무 좋은 이게 사실은 작업자로서는 너무나 그 집요한 부분이 저는 황현님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네. 부분이 느껴질 때 더 음, 애정이 느껴지거든요. 저의 음. 작은 아트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6월송 같은 경우에는 네, 작업 시기가 약간 뭐 여름 팝업 앨범 뭐 전후 약간 이즈음이랑 좀 비슷하려나요? 정확히 여름이었어요. 아, 같이 예. 작업을 한 예, 곡이었구나. 서머 팝업 앨범이 끝나고 구스범스 앨범과 음. 이제 동시에 작업이 되었었던 그러면은 거죠. 진짜 만드시는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네. 작업 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요. 상당했을 것 같은. 그렇죠. 제가 아마 작년에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작업실 배달 음식만 드셨나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군만두 주는 올드보이랑 뭐가 다릅니까, 대표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아, 진짜요. 그리고 약간 그 곡들마다 또 온도도 다르니까 네. 그 또 약간 스위치 하시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온앤오프는 제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곡도 녹음을 제가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네. 아, 그 그래서- 일량이 뭐 네. 어마어마했겠군요. 네. 약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같은 느낌으로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네. 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렇죠.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블럭님이 가져오신 피아인드가 궁금한 곡이죠. 네. 영혼 담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꼽은 곡 이제 온앤오프의 유월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월송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네, 되게 네. 아쉬운데 근데 네. 또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꼭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요 앞에다가 그 굵은 따옴표 뭐 볼드체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파트거든요. 오늘의 며칠 전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우리 황현님의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 책이거든요. 이거 첫 책이시죠? 네. 아 어떤 책인가요? 저자로서 한번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가 요즘 그 줄임말 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뭐죠? 너 빛 일기라고 이제 밀고 있는데요. 야.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일기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좀 기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너비 일기. 예. 네. 네. 이 책은요 일단 저의 첫 에세이고 저의 뭐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제 삶을 어떻게 보는가, 제 음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어떤 사랑을 했는가 너는. 전 네. 그래도 오늘 질문 중에 그게 빠져서 너무 아쉬운데 책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아. 쉽게
쉽고 길지 않게 좀 간결하게 썼습니다. 저도 책을 살짝 아까 네. 주셔가지고 안에를 봤는데 상당히 좀 팬시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안에 뭐 사진도 있고 좀 시처럼 표현해 놓은 네. 페이지들도 있고 좀 감각적으로 편집이 되어 네.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뭐랄까 글 쓰시는 게 또 메인 잡은 아니니까 그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낸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적잖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 제가 만든 곡을 가수가 부르는 순간부터 그건 그 가수의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네, 근데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제 것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물이지 않나 하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의미도 있지만 부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 책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은 좀 어느 네. 정도 걸리셨나요? 대략 한 10달에서 1년 가까이. 어. 예. 근데 그렇게 걸릴 밖에 없었던 게 저는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예. 그쵸. 어떻게 군만두만 먹고 살고 있는데 책을 언제 쓰냐고요, 진짜. 와, 네. 근데 그래도 그 사이에 정말 짬짬이 네네. 원고를 준비하셨네요. 그랬습니다. 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저렇게 작업하면서 좀 막 황현님, 김이나님 이런 분들이 막 책을 1년에 한 권씩 내는데 못 쓰는 저 자신. 집에 와서 정말 제가 많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아까 네. 저는 사실 황현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케이팝 둥이들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또 황현님이 약간 이 책에 실린 내용 중에 이제 또 이 책을 특별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네. 부분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혹은 이것 때문이라도 한번 보세요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에세이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괜찮지 않은데 다가와서 괜찮냐라고 물을 때가 되게 싫거든요. 맞아요. 예. 뭔지 알아요. 하지만 많은 이제 책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잘하고 있지 않을 때도 사실 있거든요. 안 잘하고 이제 잘하고 있으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차가운 응원이라는 꼭지도 있어요. 예. 응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차갑게 위로를 해주는 게 그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오. 마음도 좀 이 책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네. 약간 ENTJ로서 그러네요. 바로 느낌이 옵니다. 네. 차갑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첫 게스트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왜요? 왜요? 아니 뭔가 이렇게 처음 약간 이래갖고 좋아요.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또 좋은 기회 되시면 또 놀러 오셔서 네, 좋아요. 저랑 음악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솔직히 에너지 한 5%밖에 못 썼거든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게 한 100가지가 있으면 너무, 정말 네. 두세 개밖에 네. 못 물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Z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 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님을 또 녹음해놨죠? 예, 저희는 또 바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스테이션 Z의 월요일 코너죠. 네. 온앤오프 유군의 나이트 플라이트에도 게스트로 다시 나오신다고 해요. 네. 약간 단독 뺏긴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약간 좀 덕후들 케미 그리고 네. 거기는 또 아버지와 아들 케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케미로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곡으로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아쉽지만 황현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네요. 우리 황현님 이틀 연속으로 저희랑 만나시겠네요. 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황현님도 같이 네.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